다음은 통합 마케팅 지표에 대한 섹션인데요. 바디코디랑 네이버랑 제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의 마케팅 데이터를 다 바디코디에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우리 지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플레이스를 많이 봤고 거기서 얼마나 전환이 많이 됐는지 각 단계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바디코디에 연동이 됨으로써 바디코디의 데이터와 실제 네이버 플레이스의 데이터가 좀 하나로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통합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지표는 오프라인 매장에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의 마케팅을 온라인 마케팅만 볼 수는 없죠.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마케팅 수단, 다양한 광고 수단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전단지를 손배포하거나 아니면 족자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붙이거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한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전단지 많이 돌리고 족자 많이 붙여놓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면은 그 마케팅에 대한 성과 지표가 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반영이 돼요. 고객들이 전단지를 받거나 현수막을 보더라도 분명 네이버에 들어와서 여기 센터 위치를 찾아보기 위해서 센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분명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전단지나 현수막에 나와 있는 센터 이름을 검색을 하고 플레이스 정보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플레이스의 유입량에 결국 오프라인의 광고, 오프라인의 마케팅에 대한 성과들도 다 집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설득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얼마나 많이 전환이 됐고 하는 부분이 실제 센터에서 유의미한 마케팅 지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주요한 이 마케팅 채널인 네이버 플레이스 지표를 가져와서 바디코디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마케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내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디코디에서는 전체 지점을 합산해서 우리 각 지점의 총 네이버 플레이스 조회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신규로 등록한 회원들은 몇 명이 되는지, 그 조회한 사람들 중에 신규 등록까지 전환율은 몇 %가 되는지, 퍼널마다 단계가 있을 거예요. 조회하고 조회한 사람들이 그중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중에서 또 방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을 텐데, 그 각 단계의 성과 지표를 전지점 확산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강남점 또는 홍대점 각 지점을 나눠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대점을 한번 보면 홍대점의 네이버 플레이스는 3,200명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한 400명 정도가 스마트콜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200명 정도는 예약을 한 거고, 그 200명, 예약한 200명 중에 실제 150명이 센터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리뷰도 한 70명이 등록을 했고, 실제 신규로 등록한, 회원권을 등록한 사람은 55명 정도다라고 마케팅 퍼널별 성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실질적인 수치와 전환율과 이탈률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가? 플레이스 조회는 우리가 광고를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가요? 뭐 온라인 광고일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의 광고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광고 수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 조회수는 충분히 높은데 스마트 콜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플레이스를 본 사람들을 설득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되냐? 우리 지점의 네이버 플레이스의 상세 페이지가 잘못 꾸며졌다, 고객한테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더 개선하면 이 플레이스 조회한 사람 대비 전화를 하거나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 거예요. 뭐 썸네일이라든가 거기 등록된 어떤 이벤트들, 뭐 연결된 블로그들, 리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고객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가 명확하게 콜투 액션을 만들어 나갔고 전화나 예약을 하게끔 잘 유도했다면 충분히 전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플레이스 조회에서 스마트 콜 또는 예약으로의 전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지점의 스마트 플레이스를 개선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일 겁니다. 콜하고 예약은 많이 됐지만 방문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화를 많이 못 시켰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스마트콜로 전화하는 고객들은 많은데 이거를 센터에서 제대로 받지 않거나
뭐 부재중으로 계속 남아있다던가 아니면 받더라도 뭔가 친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충분히 고객을 설득하지 않았을 때는 전화 수는 많은데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예약을 했는데도 피드백이 없거나 예약 후에 안내가 부실하거나 하면 예약한 고객이 방문 오는 것도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피트니스 센터들을 보면 어떤 단계에서 전환율이 떨어지는지는 지점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센터마다 다르고 지점마다 다르고, 그리고 가장 약점을 잘 개선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신규 유입량이, 신규 등록 매출이 확 성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하는 형태에서 과연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했을 때 가장 임팩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광고, 마케팅에 대한 성과 지표도 보면은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매니저랑 이야기를 한다든가, 광고 담당자랑 이야기를 한다든가, FC 직원들과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으니 이런 전략으로 한번 이번에 성과를 한번 올려보자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수 있고 피드백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신규 유입, 신규 매출을 증진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